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9월 수능에서 요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 마이크에 오류가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에 소리가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합니다. 기존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걔는 죄송하고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부탁드릴 말씀은 첫 번째, 뭐 이 자료를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기존에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2025학년도 6월, 9월 그다음에 수능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먼저 풀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먼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학생들 습관 중에 하나가 모르는 단어를 바로 밑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복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단어가 보이니까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문 복습하실 때도 공부하실 때도 가능하면 밑에다 그 의미는 적지 마십시오. 단어에 다른 뭐 문법 사항 등은 필기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 다시 모르겠으면 여기 정리하는 단어에서 다시 표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마치 아는 단어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제 이 대입학 문제에서 크게 이제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게 주제 문제인데, 주제는 그 글이 무엇을 다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명사구의 형태로 나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미 강의를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의 요지는 이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입니다. 필자의 생각인데 원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는 B하다 또는 A는 B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A는 B하다가 요지로 출제가 되고요. A는 B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장은 뭐시면 전부 다 뭐 해야 한다라고 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목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목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죠, 그죠?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주제나 요지를 조금 더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함축 의미가 있습니다. 함의 문제. 함의 문제는 사실 이 글의 요지 찾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미 21번에서 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의 그 자구에 얽매이지 말고 글의 요지를 찾아줘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글의 요지를 찾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글의 요지를 찾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표 쳐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별표 쳐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를 모르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어려운 단어더라도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적어줬다는 얘기는 이게 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디퓨전, 확산이라는 걸 적어줬죠. 그 다음에 이겔리테리언이즘, 인류평등주의라는 걸 적어줬죠.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읽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이탈릭체로 나온 게 보일 겁니다. 책 제목이 아닌 경우에 이탈릭체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뭐 책이나 이런 거에 제목이 아닌데 이탈릭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따옴표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슈더 자체가 이미 그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더 강조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In both the ancient hunter-gatherer band and our intimate speech community today. 자, 이제 2개를 얘기하죠. both A and B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와 B 둘 다입니다.
고대의 수렵, 채집, 무리. 원래 밴드는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거든요. Our intimate speech community today. 오늘날에 우리의 친밀한 대화 공동체 둘 다에서 The diffusion of speech shape value. 자, 여기서 diffusion 나왔죠. 언어의 확산이 가치를 결정한다. 자, 여기서 이 shape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앞쪽에 나와 있는 요 diffusion of speech가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value가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언어의 확산이 가치를 형성한다. 그럼 중요한 게 언어의 확산이죠. 자,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 문장 처음으로 체크해 주십니다. 언어의 확산이 중요한 가치를 형성한다. 근데 여기서 형성하는 가치가 아직 뭔지 모르겠죠. 뒤에 볼게요. The fact,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면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it was via rough egalitarianism, 뭘 통해서 수용되어야 하면은 계략적인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via가 나오면은 보통 비행기 같은 게 뭐뭐를 경유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게 뭐뭐를 통해 이런 의미여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rough egalitarianism, 대략적인 평등주의,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평등주의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In terms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측면, 의사소통의 관점에서는 이 term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어입니다. 학기, 기간, 용어, 개념, 관계, 관점, 조건, 측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in terms of가 나오면 뭐뭐의 조건, 뭐뭐의 측면이니까 여기서 다루는 요 내용이 이 글에서 다루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라는 게 결국 이 언어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는 people were equal, 사람들은 평등하며 therefore it was believed, 자, 그러므로 이건 결과거든요. it was believed, 믿어졌습니다. 뭐라고 믿어졌는가 하면 they should be equal, 그들이 평등해야 한다고, or at least relatively so,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상대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By this code,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자, 요 this code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고 믿어진 것.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ancient big men were not allowed, 고대의 big men, 거물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To act controllingly, 뭔가 통제하면서 행동하도록,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고, and modern office managers are not allowed, 현대의 사무실 관리자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To silence anyone at will, anyone, 자, 긍정문에 any가 나오면은 누구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anyone는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침묵시키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silence가 지금 우리는 흔히 명사로 보지만 동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침묵시키다가 되고요. at will은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will이 원래 의지, 의사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moreover, 게다가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자,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평등한 접근은 promoted the notion, 어떤 개념을 증진시켰습니다. promote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승진, 진급, 그 다음에 촉진, 촉구, 그 다음에 선전, 홍보,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The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that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in particular는 특히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과 음식은 공유되어야 하며 everyone had a duty. 모든 사람들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This was more true among hunter-gatherers. 이것이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는 좀 더 아마도 좀 더 사실이었습니다. It is in modern family. 현대의 가족들, circle of friends, 친구의 무리, or workplace, 직장에서보다는 하지만 자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2번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에도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sharing mutual aid are right and proper. sharing은 공유고요. mutual aid라는 표현은 요거는 원래 정확하게 해석할 땐 상호 부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진화론 중에 그 상호 부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원래 우리는 그 진화를 배울 때 적자생존이라고 배웠는데 이 적자생존으로 설명하지 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적자생존이면 자기 자신만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같은 종족에서 다른 뭐 개체를 챙긴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족을 챙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에이드가 도와준다니까 서로 도와준다. 우리 부조한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상호 부조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remember 기억하세요. If you bring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면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죠. 참 여기서 이제 지문 내용을 쭉 볼게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n terms of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should be equal 평등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평등해야 된다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sharing 그 다음에 and mutual aid 이걸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 기반을 형성한다고 했죠. 자 그럼 요 내용을 지금 다 보시면서 보기를 보십시오. 보기에서 의사소통, 평등,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상호부조 대신에 공조라고 해놨네요. 공조, 그 다음에 형성, 이게 다 나온 보기가 있죠. 그죠? 예,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몇 번인가 하면 4번이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번 수렵인과 현대인은 유사한 언어에 대한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글은 언어에 대한 글이 일단 아닙니다. 뭐에 대한 글인가 하면은 의사소통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가치 요건 이제 첫 문장을 보고 틀리라고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첫 문장만 보고 나면은 요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고대 수렵 채집 무리와 현대의 친밀한 언어 공동체 둘 다 어떤 언어의 확산이 가치를 형성한다. 요걸 통해서 이제 틀리라고 이제 유도하는 오답 유도형 보기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 왔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대 수렵 사회보다 평등한 체계의 운영에 의해 운영된다. 자, 현대 사회와 고대 수렵 사회를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다 평등한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그다음에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걸 언뜻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의사소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유 나오고 평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어떤 가치를 공유의 가치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공유의 가치를 형성한 것이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머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오답형 알 수 있지만 이건 첫 문장 보고 바로 요추했을 때 오답 유도형. 잠깐만요. 오답 유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지금 방향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방향이 살짝 바뀌면서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잠시만요. 문제가 좀 생겼네요. 예. 방향을 살짝 바꾸면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고, 여기 밑으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5번은 오답 유도형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로그램에서 뭔가 약간 이상 증상을 보이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아까 이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cause, lead to, result in, bring about, create, generate. 이 6개의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produce, trigger, spark, stimulate, shape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give rise to, contribute to, be responsible for, play a role in, account for 이런 표현들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이유는 한번 나왔을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나중에 이 중에 다른 게 나왔을 때도 같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는가 하면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방금 나온 거 이 정도까지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영어는 비교적 품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silence는 침묵이라고 알지만 침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텀 갈게요. 텀은 학기 기간 용어 개념 관계 가점 조건 측면이고요. 인텀즈는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측면에서 소재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보일 때마다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ause, allow, enable, encourage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lead, want, persuade, get, force, urge, prompt, parapel인데 전부 다 일반적으로 목적어 뭐뭐 하도록 시키다는 뜻입니다. 원하다, 시키다, 설득하다, 뭐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딱 두 개만 막다, 금지하다는 의미로 쓰이면서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forbid와 disallow입니다. 그 중에서 이 forbid를 조심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이번에 또 제가 어휘 문제로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월에 아마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forbid가 나왔을 때 보시면 이 구조에서 반대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답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자, 다음에 will인데 will은 우리가 보통 얘가 이제 조종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동사도 있습니다. 동사도 있는데 동사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동사로는 바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의 나오지 않고 명사로 나오는 경우는 의지, 의사,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의사를 나타내는 유언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는 그 다음에 반대말이 reluctant, unwilling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쓰입니다. be willing to do 기꺼이 뭐뭐하다. 마찬가지로 be reluctant to do, be unwilling to do 이렇게 쓰입니다. 자, 프로모트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승진하다, 진급하다, 장려하다, 촉진하다, 선전하다, 홍보하다. 보통 승진 진급할 때는 advance, elevate, move up 같은 표현이 동의어고요. 자, 요게 특히 중요합니다. 장려하다, 촉진하다.
자, 요 경우에 foster, boost, encourage, facilitate가 또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요거는 사전상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문맥상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에 물론 foster를 다른 뜻 가지고 있습니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퍼실리테이트는 뭔가를 용이하게 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만들어주니까 그걸 촉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대1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지문에 나왔을 때 지문에 프로모트가 나오면 보기에 포스터나 퍼실리테이터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문맥상의 동요로 쓰이는 표현들이다.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자, 여기에서도 일단 밑에 sentient, 지각력이 있는 거 volition, 의지를 먼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힌트가 되는 게 여기 보이시죠? even though, 양보절입니다. 그죠? 양보절은 어떤 역할을 한다? 예, 대조 효과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 주절은 어디일까요? 쭉 봤더니 여기가 주절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앞에서 끊어놓고 생각을 할게요. 앞쪽은 빠르게 읽겠습니다. There is good reason,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To consider, 생각할, 뭐라고 생각하는 건 other가 sentient being, 자, 걔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근데 어떤 존재? Capable of making choices and plans,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 consider은 오형식, 이제 3형식과 5형식으로 주로 나오는데 우리 외울 때 얘를 잘못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우고 있는가 하면은 컨시더 그러면 대부분 다 간주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고려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자, 그렇게 외웠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컨시더의 기본적인 의미는 생각하다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고려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A를 B라고 생각할 때는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동사들은 A as B의 형태를 쓰죠. 예를 들어 regard 같은 경우에 regard A as B의 형태를 쓰거든요. 근데 consider는 원칙적으로 consider A, B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걔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we might suppose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ve conceived of acting otherwise. 그것이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might도 추측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네. 왜 이러지? 잠시만요. might도 추측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uld have pp도 마찬가지로 보통 가정법만 얘기하지만 이제 추측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 뭐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We are unlikely to think. 우리는 생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It's wicked and immoral. 사악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자, for attacking a child, 아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걔가 아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사악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왜 그럴까? 그 다음 봅니다. Mor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감은 is not some universal concept. 자, 여기서 이제 not이 나왔죠. not이 나오면 그 다음에 원래는 but이 나와야 되는데 but을 안 썼습니다. but을 안 쓰고 문장을 마무리 지었죠.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but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덕적 책임감은 some universal concept,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냐? like entropy and temperature. 자, 이 경우에 like는 예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나 온도 같은 something that apply equally, 무언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and can be measured similarly. 그래서 유사하게 측정될 수 있는 everywhere in the cosmos. 우주의 모든 곳에서. 그럼 moral responsibility라는 건 뭐냐? It is a notion. 이것은 개념입니다. Developed specifically for human use. 인간이 특정하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한정하는 거거든요. 특정하게 인간의 사용을 위해 개발된 개념입니다. No more or less than language are. 언어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Moral responsibility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moral responsibility가 이 글의 핵심어입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어가 되고, 이게 이 글의 핵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오로지 인간이 사용을 위한 거라고 했죠. while 그 다음에 while 나왔으니까 또 양보절일게요. 그러니까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Sentience and volitional aspects of mind and agency. 자, sentience 지각력과 그다음에 volition 어떤 의지는 마음과 그 다음에 행위력 또는 주체성의 측면인데 morals are cultural tools. 자, morals 도덕성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도구입니다. 아까 여기 핵심을 했으니까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도덕성이라는 건 문화적인 도구인데 developed to influence social behavior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발전된 그런 문화적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미콜론은 등호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To cultivate desirable. 자, 바람직한 것을 배양하고. 자, 더 플러스 형용사네요. 그죠? 근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로 나왔습니다. 바람직한 것을 배양하고 discourage the harmful. 해로운 것을 저지하는. 그래서 they are learnt. 그것은 학습된 것입니다. 뭐가 아니로? 기본의 birth. 태어났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또 누가 나왔는가 하면 not이 나왔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그것들은 학습된 것이다. It's possible.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큽니다. We are born with a predisposition. 우리가 어떤 성질 기질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to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But only within human society. 자, 여기서 only within이 나왔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 사회 안에서만. 그 다음에 도치구문이 되죠. Do we come to understand this as moral behavior? 이것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겁니다. Moral responsibility. 이게 유니버셜한 컨셉이 아니라고 했죠. 유니버셜한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인간이 사용하도록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moral이라는 것은 문화적 도구인데 오로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학습이 된 겁니다. 학습이 되고 이거 어디에서만 나타나죠? 인간 사회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자,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만 나타난다. 바로 보이는 답이 있죠, 그죠? 몇 번인가 하면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마지막 부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나데이 그다음에 B 표시를 해주고요. while로 또 표시를 해주고 또 B, 나데이로 표시해주고 only 강조를 통해서 한 번 더 표시해주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 대조 효과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한다고 했고요. 이 경우에 주절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도우, 올도, even, if, even 도우고요. 그 다음에 while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while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쪽에 나왔을 때, 나 뒤쪽에 나왔을 때 상관없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에 노메럴 whatever이 있는데 여기서 이 노메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런 뜻이고요. every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메럴 who가 되면 누구든 상관없고요. 노메럴 when이 되면 언제든 상관없고 노메럴 where이 되면 어디든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이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whether A or B는 A이거나 B이거나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whether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중간에 삽입될 때 whether를 생략해서 A or B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as가 나왔는데 이렇게 as가 나왔을 때 as가 숨어 있으면 양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독해에서는 이게 양보절이기 때문에 주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요. 어법에서는 요거 물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용사 부사. 원래 이 형용사 부사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서술어 뒤에. 서술어 뒤에 이 형용사 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법문제 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have pp는 이게 무조건 가정부 과거 완료가 해서 뭐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should가 뭐뭐 해야 했는데 실제로 뭐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가정법만 문구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 추측의 의미를 그다지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의 의미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에이전시는 원래 이 에이전시가 에이전트가 행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행위가 다른 것을 매개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대리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행위, 그 다음에 매개, 대리, 그 다음에 주체성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어가 목적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나오는 표현들은 이게 앞쪽에 주어가 원인이 되고요. 뒤에 부분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affect, impact, influence 이런 표현하고 have an effect, have an impact, have an influence on 이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또는 추상명사로도 쓰이는데 이 단수 보통명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 두 개만 나오길래 이렇게 적어놨더니 그 다른 곳에서 단수 보통명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로 the rich, the poor 하면은 뭐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the desirable은 바람직한 것, the harmful은 해로운 것 해서 요거는 둘 다 추상명사입니다. 자, 일단은 복수 보통명사 추상명사로 거의 많이 쓰이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추상명사일 땐 당연히 단수겠죠. 단수 보통명사인 경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nly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나오고요. 뭐 only within, only when, only if 요거 외에 뭐 only by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only after 요런 after 다음에 절이 나오는 것들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only after 다음에 절이 나오는 것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사 A, as B는 A를 B라고 보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인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regard, see, view, think of 요 정도고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미고 depict는 묘사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서술하다, define 정의하다, classify 분류하다, interpret 해석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identify 뭐 확인하다, 식별하다, perceive 지각하다, cast 여기다, treat 대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선 A는 B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을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금 morals 또는 moral responsibility의 개념이 뭔지 설명했었죠. 이게 학습 때는 문화적 도구이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dismiss와 write off입니다. 요 write off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write off는 off가 나오면은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없애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A를 B라고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dismiss다 또 기본적인 의미가 가볍게 여기다거든요. 그래서 dismiss는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해고하거나 사람을 왜 가볍게 여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조직에 필요 없어. 이러한 모임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대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대수능 문제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아주 친절할 정도로 쉽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the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 자, 여기서 일단 처음에는 딱 뽑시면 명사구가 나왔죠. 이렇게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particularly relevant, 특히나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왔죠. 적절하다. 어디에서 적절한가 하면은 in group setting, 집단 환경에서 특히나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단 환경에서 특히나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have,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설명에 들어가야죠. to have diverse emotion vocabulary, 다양한 어떤 감정의 언어를 가지는 것, and to understand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emotion,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특히나 중요한데 어디에서 집단 환경에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의 핵심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emotional literacy라고 부릅니다. 자, individual who are skilled in this domain, 개인들인데 이러한 영역에서 능숙한 개인들은 are able to express emotion,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feelings and moods accurately, 잠시만요. 감정과 그 다음에 느낌 그리고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y facilitate, 요거 아까 봤었죠. clear communication between coworkers, 동료들 사이에서 아주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 중요합니다. 뭔가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그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아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뭐 동료들 사이에서.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furthermore 해서 하나를 지금 더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they may be more likely to act in ways,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that accommodate their own needs, 그들 자신의 필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the needs of others, 다른 사람의 필요를 수용하는, 즉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협력하는 거죠. 자, 요것의 내용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in a group
complex situation for example 예시가 나왔죠. 예시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예시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요 두 개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왜냐면 중요한 내용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시가 나오거든요. 갈등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a member with a strong ability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근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will be able to express 표현할 수 있습니다. How that he feels about the problem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and why he feels this way 왜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 He also should be able to take the perspective of other group members. 그는 또한 다른 집단 구성원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고 understand why they are reacting in a certain manner. 왜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appreciation of a difference,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 이번에 나온 동사는 create입니다. 중요한 거라고 했죠.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creation arena 어떤 장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장이냐? for open communication 자, 활짝 열려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 다 동사 바뀌었죠. 아까 facilitate를 썼다가 promote로 바꿨습니다. 촉진합니다. constructive conflict 아주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건설적인 갈등의 해소를 장려하고 improved group functioning 집단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밑에서 감정의 이해 능력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을 촉진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보기를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오죠. 예,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집단 구성원 갈등 해소를 위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감정 조절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이해 능력이고 이 갈등 해소는 예시 부분에 나왔습니다. 예시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감정 여기 답이었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한다가 아니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는 뭐 감정 이해 능력이라고 보면 되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틀렸죠. 내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소통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건 앞부분만 나온 거니까 틀렸고요. 감정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는데 이 어휘라는 얘기는 나왔었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량에 대한 필수 요소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고 이게 이제 이모셔널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리터러시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모셔널 리터러시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모셔널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자, 지금까지는 제1단계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나왔었죠. 근데 드디어 2단계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1단계에 대해 해당하는 단어는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2단계까지 외워주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 3단계는 당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외워주시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appreciate는 원래 의미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다. 그래서 여기서 감상, 평가, 이해, 인정, 감사하다가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제가 어거지로 만든 겁니다. 일단 감상, 평가, 이해, 인정, 감사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요건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조망, 전망, 관점 그리고 특히 원근법이라는 뜻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 프레스가 나왔습니다. 자 프로모트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스가 나왔는데 프레스는 원래 의미가 누르다, 억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는 누르다, 인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언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레셔는 압력이나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컴프레스는 함께 누르는 거거든요. 컴이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누르다, 함께 누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압축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프레션은 압축입니다. 디프레스는 이 DE가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아래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누르니까 그대로 누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울하게 하다, 그 다음에 침체시키다는 뜻인데 이 침체시키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누르면 누른 자국이 있겠죠. 그 누른 자국이 구덩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는 뜻이 있고요. 경기 침체라는 뜻이 있거든요. 심리 지문이 나오면은 얘가 우울증이라고 나오고요.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오면 얘는 경기 침체라고 나옵니다. 이때 경기 침체라고 나왔을 땐 대략적으로 리세션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는 익스가 밖이란 뜻입니다. 눌린 걸 밖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급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눌려있던 거를 배출하게 되면은 마구마구 달려가겠죠. 그죠? 익스프레션은 표현을 의미합니다. 임프레스는 여기 안입니다. 안으로 꾹꾹 눌러서 새겨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뭔가 꾹꾹 눌러서 새겨주면 나는 감명을 받고 그죠? 인상을 받겠죠. 그래서 감명을 주다 인상을 남기다. 오프레스는 요게 반대쪽을 의미하거든요. 자, 반대쪽으로 가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하다. 리프레스는 다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억압하다라는 뜻이랑 다시 인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프레스는 자, DE는 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의미하지만 SUV는 아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둔 채로 누르니까 억압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억압하다는 의미가 있다. 요 정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 관련 어휘는 이제 요 정도면은 수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했던 걸 다시 하려니까 예, 원래 뭐 다 아시겠지만 뭔가 숙제했다가 날려가지고 다시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예, 좀 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저도 이거 지금 지난번에 1시간 가까이 촬영을 한 걸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근데 뭐 제가 한 실수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끝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이 동영상 보신 다음에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뭐 눌러주시고 혹시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밑에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 제 강의를 청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는 꼼꼼하게 듣다 보면 아마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뭐 화려한 강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쪽집게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들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빠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영어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능력이 향상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목이 되겠네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검이었습니다.